후쿠시마 오염수는 괜찮다고 그렇게 응? 안심시켜 주시던 분들이.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수조에 물도 떠먹으면서 안심을 네. 시키던 사람들이. 자, 지금 저희가 가짜 뉴스를 해결해 드리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 뉴스 때문에 지금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시고 국임당에서도 또 이걸 가지고 뭐 키우려고들 하고 있던데 YTN. 네, 북한에서 줄줄이 흘러오는 방사능 폐수, 서해는 이미 오염됐다?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물음표 해놨는데 방사능 폐수라고 지금 기사를 쓰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그거를 다 지금 내란당에서 다 받고 있어요. 나경원, 북한 핵 오염수 수도권 식수 영향, 정부 즉각 대응 촉구. 자, 핵 오염수라고 받고 있죠. YTN의 방사능 폐수가 핵 오염수로 다시 이제 리바이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상현류에 의해서 북한 우라늄 폐수 서해 방류 의혹, 정부는 즉각 조치해야 한다. 그래도 윤상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핵이란 말 뺐을 때 우라늄 폐수라고 그랬어. 자, 도대체 원전에 뭐라고 돼 있길래, 왜 원전에 뭐라고 돼 있길래 방사능 폐수, 핵오염수, 우라늄 폐수 이렇게 돼 있는가? 원전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뭐냐면은 데일리 NK라고 북한 전문 매체입니다. 이 매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향상 보수적인 매체인데 그나마 이번 대선전에선 나름대로 또 그 와중에 좀 균형을 좀 지키기도 했어요. 근데 요 기사인데요. 바로 제목이 네,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 가동 늘고 폐수 방류도 증가. 정성학이라고 하는 이 위성 사진 전문 분석가야. 평산군에 있는 우라늄 공장에 대해서 여러 위성 자료를 활용해서 열 적외선 및 야간 조도 영상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 이게 우라늄이 이제 아무래도 핵 생산과 관련돼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 계속 지금 본 거야. 그랬더니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침전지 그 우라늄 재련 우라늄을 캐서 우라늄 뭐라 그러죠? 괴라고 하나?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제 찌꺼기가 생기겠죠. 그거를 이제 침전시켜서 물을 방류해. 이게 뭐 통상 말하는 산업용 폐수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침전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정화를 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로 이렇게 배수가 되더라, 졸졸졸. 그럼 요 물이 서해로 갔겠지? 라고 하는 추정 기사입니다. 응? 그런데 마치 우라늄 재련 시설에서 나온 물이 오케이, 나 우라늄 폐수까지는 인정. 그렇게까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소간의 이견이 있는데. 근데 핵오염수라고 하면은 방사능 폐수, 핵오염수라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원주애를 YTN이 저질렀다. 이거는 YTN 내 후배면 죽었어, 어디를.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는 괜찮다고 그렇게 응? 안심시켜 주시던 분들이.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수조에 물도 떠먹으면서 안심을 네. 시키던 사람들이. 조정훈 같은 놈은 이렇게 또 공격합니다. 보세요. 네, 이 대통령 일본 오염수 핵 테러라더니 북한은 침묵하나. 그러면서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 폐수 유출 정황 담긴 위성 사진. 네, 여기는 네. 방사성 폐수 정황이라고 해서 약간 유보적으로 토를 달았지만 이런 기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딩을 함부로 방사능 폐수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우 같은 놈들이 물고 뜯고 하는 건데 실제로 뉴스원이 또 쓴 기사를 이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단독. 네,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 방사능 오염 가능성 희박. 네, 이게 맞습니다. 공장 폐수예요, 그냥. 오염 가능성 희박이 아니라 오염 가능성이 없지. 왜? 우라늄 가만 놔두면 막 거기서 방사능이 막 나와? 아니잖아요. 그죠? 여하튼 가짜 뉴스가 아주 이렇게 더 고도화되고 진화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깜짝 놀라셨죠? 기사 보시고 종양일보. 네, 국제선거감시단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요게 지금 27날 나온 기사인데 중앙일보에서 깜짝 놀란 거야. 지금
특히 조중동 중에서 중앙일보가 이번 정권이랑 코드를 어떻게 맞춰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게 터진 거야. 네. 그래서 중앙일보가 서둘러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나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지금 해체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중앙일보라고 하는 제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얼마 주고 지역에서 본판 기사를 받고 뭐 이렇게 자기들이 한 20-20%만 지역 로컬, 이건 워싱턴 아마 쪽 신문 같은데 네. 이제 지역 로컬 기사를 네, 올려서 이렇게 신문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프랜차이즈를 계약을 취소하기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 보도가 속보가 나왔네요. 하나 나왔는데 뭔가요? 이문정 부장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장에 내정되고 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그리고 대검차장엔 노만석 이렇게 지금 검찰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나? 이 기수 연접 파기가 안 되나? 이문정 중앙지검 정도로 보내야 되는데. 동부지검장도 세긴 센데, 네. 예, 하려면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어렵나, 그게. 예? 법원에서 이 대통령 법화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했다. 기일 추후 지정한다. 라는 속보도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5개 재판 중에서 하나가 이제 법화 유용 관련된 거였는데, 오늘 이제 준비기일이 있었거든요. 준비기일은 사실상 이제,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없는 가운데 이제 변호사들끼리 만나서 뭐 이제 증거, 논의하는,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재판장이 뭐라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재판장 연기. 네, 연기한다. 네, 기일 무기한 연기한다. 네. 무기한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아니요. 무기한이라는 얘기는 기일 추후 지정한다. 아 그래요? 네. 추후 지정인데, 네. 무기한 연기가 사실상 되겠죠. 이제 헌법 86조, 84조에 따를 것이니까. 개정을 하겠죠. 이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더구나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 검찰의 공소 취하를 주문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찰 쪽에 아마 그런 분량이 내려가지 않을까. 네. 여하튼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병이 이게 아직 남아 있어. 네. 여전히 쟤들 못 믿겠고 어떻게 뭐 이거 장난쳐서 뒤집을 것 같은 항상 이 만성화된 일종의 노이로제죠. 네, 맞아요. 트라우마가 있죠. 근데 사실 이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네. 편하게 뉴스 보셔도 됩니다. 편하다 보니까 확실히 저희 지금 시청률도 4,000분 정도밖에 지금 안 보고 편안해졌어요? 계세요. 마음 편하니까 뉴스 잘 안 보세요. 맞아요. 네. 천하의 우리 신용환 교수와 아름다운 박지희 씨가 어제랑 나왔는데 해서 바짝 뭐 이렇게 많이 보시길래 되게 네. 업이 돼 있었는데 왜 그러셨지? 좀 더 저기를 텐션을 높여야 아니요. 되나요? 이거 텐션 높여서 괜히 우리 네. 불안감 드릴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한 7시부터 이 방송을 또 재방송을 올려요. 네. 그러면 또 밤새도록 또 많은 분들이 네. 본방보다 한 서너 배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편하실 때 여러분들 보셔도 되고 더 편하시고 싶은 분들은 밤 11시에 이마 뉴스 보시면 편하게 잠자리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뉴스를 당위정히 입혀가지고 여러분들께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설이 벌써 막 돌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가 새벽에 뜬 게 있었거든요. 네, 법무부 검찰국장 성상헌, 중앙지검장 정진우 유령. 정진우는 마친 거 아닌가? 지금 중앙지검장이 지금 발표가 난 거죠, 그 두 분이. 아니 요거는 이제 예고 기사로 유력하다로 기사가 떴는데 지금 뭐 발표는 어떻게 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실방 중이라. 대검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까지. 정진우 맞네. 예, 이문정 부장검사, 동부지검장까지는 나왔습니다. 이문정 부장검사가 동부지검장이 됐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 검찰총장 하지 뭐 서울중앙지검장 하지 뭐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검사장을 달아준 거예요. 동부지검장이면 이제 다음 언제라도 중앙지검장 올 수 있고 대검차장까지도 올 수 있는 거 그런
엄청난 4대문 안에 지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날개 단 겁니다. 여러분들 다소 아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 아이씨 기수 파괴하고 연공 서열 뭐 그냥 확 건너뛰면 되지.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이게 그 연수원부터 시작해서 당장 지금 인사한다니까 고참들이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이건 검찰 생례적인 그런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 해체할 것도 아니잖아. 이걸 업무 기능을 재배치할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거는 보장하더라도 최고의 사실 보직이다. 동부지검장 정도면 검사장 달고 다음 언제라도 이제 더 막강한 자리로 보낼 수 있도록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우리 이문정 검사를 올린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제가 이제 동아일보 이제 성상원 검찰국장도 아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왜냐하면 중앙지검장 정진우를 동아일보 유원모 기자가 맞췄단 말이야. 내부에서 따끈따끈한 제보를 가지고 쓴 것 같고, 그렇다면 제가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변호사님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이 이병철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이병철 변호사님한테 문의를 드렸어요. 검찰국장 성상원, 중앙지검장 정진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냐면, 요거 내가 적어놨습니다. 뭐라고요? 국정 방향에 따라 법 집행 가능성 높은 모범생 그룹이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 뭐 이를테면 뭐 범탱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보통 하시는 분인데, 그걸 제가 이렇게 점잖게 고발뉴스의 품격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국정 방향에 따라서 법 집행할 가능성이 높은 모범생 그룹이다.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뭐 친윤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 뭐 법무차관이나 또 심지어 삼성 준법위원회 위원까지 지내셨다? 봉욱. 이게 통상적인 눈높이로 보면 갸우뚱할 만한 선수들인데, 이병철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오나가 방향만 잘 잡아주면 그쪽으로 충분히 가는 모범생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네. 뭐 갈 때보다 빠르게 눕는 뭐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무원들은 뇌가 없어야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가라는 대로 잘 가는 그런 사냥개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수를 믿어보고, 그리고 만약에 요놈들이 제대로 안 움직여, 그럼 그때 우리가 야, 네 저쪽으로 가, 이렇게 이런 것들 좀 하자. 그렇게 우리가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 지금 옷 벗고 있어요. 신흥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사이 검찰 고위 인사 임박. 네, 검찰의 기수문화 때문에 우리 이문정 검사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동부지검장, 검사장 별을 달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윤석열 관련해서는 뭐 검찰이랑 신경전이 있었어요. 계속. 네, 윤석열 내란 특검 2차 조사 불출석, 첫 소환 불응. 그걸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응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특검 조사 하루 늦췄지만 윤측 재차 불응, 그러면서 3일 이후로 요청한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란 특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요? 윤석열 7월 5일 9시 출석 불응 시 요건 갖춰져서 법원 영장 내줄 것이다. 그랬더니 윤석열을 깨갱하면서 7월 5일 특검 출석하겠다. 시간은 조율하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안 들어가려고 떼쓰는 거는 지난 첫 번째, 네, 맞습니다. 지난 첫 번째 이 박청경, 경찰 측의 박청경이 상당히 좀 결정적인 질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 결정적인 질문이 뭐였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비아폰하고 그 서버 등등에 대한 걸 맨 처음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CCTV 자료라든지 비아폰 서버 내용 중에 있던 것 중에 빼박, 특히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하는 인물과의 어떤 통화. 예를 들자면, 저도 그렇게 네네. 생각이 돼요. 뭐 오늘 사표 낸 사람이라든지, 뭐 그 전혀 그동안은 이제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던 게 나온다면. 이를테면 심상정 같은, 네네. 심의정 같은. 죄송합니다. 심상정에. 뭔가 결이 비슷한 느낌인데. 어떤 그 통화 내역이라든가, 가서는 안 될, 해서는 안 될 짓에 대한 뭐 CCTV 영상,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현출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도저히 오픈은 방어 안 됐지만 안가 CCTV도 어쨌든 확보가 돼서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법무비서관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거론된 사람 외에 정말 놀랄 만한 사람이 갔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러니까요. 비공개로 했었으니까. 네. 관련해서 박청경이 5일 특검 조사에서도 계속 질문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내란 특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겠지. 추가 명백한 별건으로 영장 청구가 가능한 거니까. 자, 이번이 그리고 그 사이에 참 다른 이제 윤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구속기간 연장이 된다든지 거의 다 이제 지금 법원 태도도 이제 다 함부로 저기를 못 풀어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되겠죠. 아마 이번에 이제 집을 나서면 이 보따리를 싸서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겠죠. 네, 저희가 고발뉴스 하면서 항상 이렇게 검찰이나 경찰 조사 받으러 가면 방금 농담이 아니라 우리 고발뉴스 고문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한테 제가 물어봐요. 김변 나 내복 챙겨야 돼? 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네. 실제로 항상 못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형사 피의자는. 아마 윤석열 같은 경우 이제 못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안 가고 싶겠지. 그리고 요번 과정에서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애를 자꾸 먹이니까 검찰 입장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판단하겠죠. 네. 사실 저는 김건희 특검도 막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검찰을 얼마나 쪼여서 안으로 들어가느냐. 김건희 특검에서 우리가 예상 못한 게 얼마나 더 나올까 뭐 그런 것들인데 제일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도 관심 가는 게 요런 뉴스들이죠. 네, 김건희 특검 3부 토건 관련 계좌 포괄 영장 검토. 요게 절실했거든. 네. 포괄 영장이라는 게 이제 건바이 건으로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3부 토건 계좌만 200개 정도를 지금 금감원에서 털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있는 건 무조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고구마 줄기처럼.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요. 그 주범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유튜브에 있죠. 그거 보면 우리는 23억 정도의 이익을 봤다라고 이제 그들이 주장을 해왔죠. 네. 또 그것도 인정도 안 했지만 손실을 봤다고 이제 딴소리를 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100억이 훨씬 넘는 금액 이익을 봤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뭐 약간 평소에도 뻥치고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왜냐면 23억하고 100억이 훨씬 넘는 금액하고는 갭이 너무나 크잖아요. 예를 들어, 23억을 뭐 한 30억이나 뭐 3, 40억 봤어. 이렇게 뻥을 칠 수는 있는데 23억을 100몇 억을, 이건 너무나 큰 격차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예, 직접적으로 실명으로 된 계좌 외에 이제 나머지 것도 고구마 줄거리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여하튼 큰 기대가 됩니다. 이 원희룡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윤석열이 또 만나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게 그 패밀리 비즈니스 주식 공작 작전을 위해서 국정을 농단한 주체가 윤석열이고 쓰임새가 있었던 게 원희룡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상당히 크게 벌려질 사건이다. 그 공사 구별을 못하는 거를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윤이. 근데 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공사 구별 못하는 것에 그 아주 극도의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주식에 대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거에 국가 권력을 이용한다. 이건 뭐 공사 차원으로 얘기할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증주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고발뉴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요즘에 보니까 신 교수님 뭐
지난 내란 우리 극복 과정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많이 폭로해 주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검찰 조사, 뭐 경찰 계속 조사 받고 있습니다. 뭐 계속 받고 다니신다면서요. 뭐 괜찮습니다.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 정권이 바뀌었으면 네. 알아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기소하거나 이제 보통 고발도 진짜 얘기 안 되는 거는 그냥 알아서 기각하거든 수사기관에서.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빡세게 조사하고 있다는 소리들. 그제 오윤혜 씨도 뭐 고소당해서 맞아요. 뭐 했다고 나오는데 뭐 한독수한테 대부분 이제 뭐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라서 음. 어쨌든 제가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정권 창출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께 뭐 제가 패기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주 당당하게 조사받고 제 스스로 잘 답변하고 증빙해서 스스로 이제 잘 이겨내야죠. 그런 부분. 아, 근데 그런 거 보면 아직 수사기관에 있는 양반들이 여전히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고 세상 바뀐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분들 스스로 반성하고 다른 것보다도 네. 이제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게 이제 좀 아쉽죠. 사실은 이제 발전적인 방송하실 생각과 시간도 부족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구상을 많이 하고 뭘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기록을 찾고 뭐 자료를 또 작성하고 이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지만 제가 평생을 지금 검찰, 경찰 조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일단 가면은 그냥 범죄인처럼 다뤄집니다. 그냥 뭐 학문 검사만 안 하고 수의만 안 입었다 뿐이지 일단은 범죄자로 간주하고 꼬린시키려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응?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모멸감이라든가 어떤 피로감이 대단한데 그걸 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겨내고 계신 우리 신용환 교수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